네, 연일 숨을 고르던 증시에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일으킬 만한 호재성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의외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좀 필요하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좀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작용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좀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호재성 뉴스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 살펴보면 주택 지표가 나왔습니다. 주택 매매가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CEO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은행이 연준과 ECB에 이어서 양적 완화에 동참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글로벌 증시에 호재를 제공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일단 미국 지표 보겠습니다. 기존의 주택 매매가 예상보다 좀 크게 증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8월 기존 주택 매매를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월에 비해 7.8% 증가해서 연율로 482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망치인 456만 건은 물론이고 전월에 447만 건도 모두 상회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증가폭은 2010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사실 미국 경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크게 매매가 좀 늘어난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경제의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에 금리가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매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의 불안이 끝나고 바닥을 완전히 쳤다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8%를 붙들고 있는 실업률이라든가 신용시장의 경색이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가 500에서 550만 건은 기록을 해야 주택시장이 완전히 회복 기조에 들어선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지표의 선행격이라고 할 수 있는 착공 건수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무부가 8월 주택 착공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만 건을 기록했고요. 이는 월가가 예상한 2.8%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만 전월에 마이너스 2.8%의 감소세 이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셈이 됐습니다. 분별로는 단독주택의 착공이 5.5% 증가했고요. 201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착공 건수는 4.9% 줄었습니다. 금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에 3.55%를 기록을 했는데요. 7월에 기록한 1971년 이후에 최저치인 3.49%에 근접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이런 좀 사인을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인간들 역시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CEO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아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감안할 때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블랭크페인 CEO는 강조했는데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감안할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좀 일본 쪽에서 살렸습니다. 어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가 있었죠. 네, 글로벌 3대 중앙은행이 일시에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연준에 이어서 일본은행 또한 양적 완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어제 일본은행은 경기 우측을 막기 위해서 부양책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산 매입 기금 규모를 기존의 45조 엔에서 55조 엔으로 10조 엔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25조 엔 규모의 신용대출 규모라든가 기준금리인 영예자 0.2%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장에서 보면은 13,600선까지 뚫어내다가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유가가 또 많이 밀렸죠. 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나섰다는 소식이 유가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0월 인더분 WTI 선물 가격은 오늘 3.47% 급락했습니다. 91.98달러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국제유가 이로써 이번 주에 3일 연속 하락하면서 5% 이상 빠진 셈이 됐습니다. 브렌트 선물 또한 배럴당 3.4% 하락해서 108.1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쪽에서 이 추가 긴축에 대한 좀 의지를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금리가 또 많이 안정이 됐죠. 네. 유로존의 차기 대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노 라우이 총리가 스페인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와 함께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장의 평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인의 국채 2년물 금리는 0.2%포인트 하락한 3.13%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소라야 사이언스 대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가 조건이 맞는다면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해외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들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욕과 유럽장은 모두 다 상승이 나왔는데요. 종목별로 해서는 좀 엇갈림이 나왔습니다.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